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입니다. 오늘 얘기를 또 드릴 거는 이제 뉴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유학 생활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뉴욕은 진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맨하탄은 정말 예뻐요. 지금 이제 이 시간대가 이제 거의 오후 때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이게 되게 예뻐요. 빌딩이나 이런 게 높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약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야. 보통 이제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뭐 맨하탄 말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브롱스라든지 그다음에 브루클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좀 사람 많은데 그래도 좀 저렴한 곳은 이제 퀸즈 쪽. 근데 이제 사람 많으면서 다 모든 게 있는 요충지, 흔히 말하면 이제 서울, 수도권 말고 서울은 이제 맨하탄이 좋은 거다. 보통 유학생분들도 맨하탄에 많이 거주하세요. 왜냐면은 디자인 스쿨 같은 경우는 뭐를 이제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맨하탄 내에 거주해야 뭐 늦게 일어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차라리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재료가 되게 많더라도 조금 10분에서 15분 거리?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걸어갈 만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룸메이트 형이랑 같이 살 때 학교에서 걸어서 한 15분 미만 그 정도 거리니까 일단 교통비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노하우거든요. 교통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랑 사실 가까워야 피곤함이 덜해요. 피곤함이 덜해야 이제 집에 와서도 충분한 휴식을 똑같이 취하더라도 이제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제 뭐 집이 좀 집세를 아낀다고 퀸즈 저쪽 되게 끝에 있는 막 라구아디아 공항 쪽 가는 방향, 뭐 JFK 공항 가는 방향 이쪽으로 이제 쭉쭉 나가다 보면은 돈은 아낄 수 있는데 이제 체력이 고갈이야. 진짜 힘들어요. 한 번은 학교 다니면서 같은 과 이제 여학생이에요. 걔는 이제 교포예요. 한인 교포인데 2학년 때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학교를 도중에 그만뒀어요. 2학년 마지막 학기인가 3학년 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맨하튼에 안 살았어요. 퀸즈 어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수업을 항상 늦는 건 아닌데 가끔 지각이 좀 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 그 친구가 안 늦는다는 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보면서 집이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바로 한 블록 옆에 집이다 이러면 지각할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수업 시간 뭐 20분 전에 일어나서도 뛰어나오면 뭐 1분도 안 걸린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미대생들 뭐 디자인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들고 다니잖아요. 재료가 뭐 만만치 않으니까요. 비용을 떠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뉴욕 맨하탄 이제 디자인 스쿨 같은데 가시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가까운 데 얻으세요. 가까운 데 얻어야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득이 많아요. 솔직히 따지면. 근데 맨하탄 내에서 이제 집을 얻는 거는 좀 비싸긴 해요. 개인 스튜디오만 얻어도 제가 한국 입국 전에 가장 마지막에 살았던 스튜디오, 그러니까 원룸이 한 달에 이제 1,500달러 그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도 뭐 그게 그나마 싼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대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 없어요. 맨하탄에서. 맨하탄은 무조건 비싸요. 집세가. 물가도 무조건 비싸고. 하나 예를 들면 한국에서 육개장이 얼마죠? 육개장이 뭐 한 1,000원 하나요? 900원? 1,000원? 1,100원?
저 있었을 때가 육개장 하나에 3,400원인가 3,500원 막 그랬거든요. 하나에 그냥. 근데 이제 마침 건너편에 한인분들이 하시는 슈퍼마켓 델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뭐 한국 음식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자주 애용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육개장 사발면이 들어왔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갖고 이게 뭐냐 그래갖고 웬 떡이냐 그래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3,000원만가 2,000원대 후반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뉴욕을 떠나서 미국은 참 좀 별로였던 게 왜 저희 나라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봉사료, 서비스료 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돼지갈비 뭐 2인분 먹는다면은 뭐 몇만 원, 뭐 2만 원, 2만 5천 원 치면 뭐 2만 5천 원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주별로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그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들이 팁으로 먹고 살아요. 그 캐시, 그 팁 현금 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디 그 레스토랑 들어가서 먼저 커피를 한 잔씩 마셨어요. 친구랑. 그러면은 이제 갈 때 팁을 넣고 가야 돼요. 얼마씩. 그게 근데 그 주별로 팁 그게 틀려요. 그래서 막 보니까 어떤 뭐 선후배들은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막 수학같이 얼마 했으니까 여기 뭐 몇 세금 얼마 해서 얼마 정도 팁을 근데 계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한 게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 인력을 쓴다는 것 자체가 다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나 시켰으면 그거 왜 기계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갖다 주는 거니까 한 번 사람이 주문 받으러 왔다가 이제 커피가 나와서 갖다 주면 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서비스료라는 거죠. 서비스료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간단히 마셨다 그러면은 뭐 스타벅스 이런 데 말고 그냥 어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마셨다 그러면 뭐 한 팁 뭐 한 1달러? 1달러 줄 때도 있고 뭐 그냥 뭐 2달러 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커피를 마시고 식사까지 하고 디저트까지 뭐 먹고 나중에 뭐 칵테일이나 술까지 마시다 그러면 벌써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가격을 대충 봐요. 시키면서도 알잖아요. 보고서 뭐 둘이 합쳐서 뭐 20 몇 달러 아니면 뭐 아니 20 몇 달러도 아니죠. 뭐 한 40 몇 달러, 50 몇 달러 나왔다. 뭐 한 5, 6만 대 나왔다. 많이 시켰다. 좀 저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뭐 둘이 합쳐서 뭐 한 10달러, 뭐 12달러 뭐 양에 따라서 뭐 한 15달러 이렇게 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팁을 뭐 깜빡 잊으렸건 주기 싫었건 안 넣고 가. 그러면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뛰어 쫓아나가는 데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봤어요. 저는 1달러라도 무조건 주는데 적다고 해서 뛰어나온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안 주면 진짜 뛰어나와요. 예. 뭐 썰 하면서 막 뛰어나와서 팁 안 주고 가져갔다. 근데 그거는 한국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비스료가 팁으로 계산해서 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주는 게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은 봉사료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클럽에 가도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뭐 주로 흑인분들이 검정 정장에 쫙 검정 셔츠 정장에 검정 구두에 검정 정장 바지 입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손 씻는 데 있죠. 거기서 손 씻으라고 이제 리퀴드 소ap 있잖아요. 그 물비누 그거를 짜줘요. 직접 원하면 짜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짜주세요 하면은 이제 짜주고 이제 그게 서비스를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럴 경우에도 팁을 주는 게
1달러라도. 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노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계산할 필요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 진짜 있어 보니까 뭐 세금이 뭐 얼마 붙으니까 그거 뭐 팁을 얼마 줘야 된다 막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무슨 그냥 뭐 커피 하나 마셨고 빵 하나 먹었으면 뭐 2달러 주고 가면 되는 거고, 많이씩 왔다 갔다 했다 좀 번거롭게 그럼 뭐 한 10달러 12달러 주고 가면 되는 거고, 진짜 막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 진짜 막 이 자리에서 오늘 앉아갖고 뭐 여자친구랑 해서 뽕을 뽑아왔다 막 한 8번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뭐 한 15달러 뭐 한 20달러 줘야죠. 그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냥 내키는 대로. 뭐 그걸 굳이 뭐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뉴욕은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낮도 되게 예뻐요. 낮이 되게 예쁘지만 저녁에 야경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녁에 가셔야 돼요. 저녁에는 일부러라도 뭐 근처에, 예전에 저 아파트가 메디슨 스퀘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근처에 메디슨 스퀘어 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 공원에 뭐 저녁 때 여자분들은 나가시면 좀 그렇고, 뭐 여럿이 나가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진 찍으러 나가거나 뭐 과제 때문에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럼 나오면은 이제 뭐 뉴요커 분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애완동물 펫 같은 거 이제 끌고 다니고 막,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외국 친구들이나 아니면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뭐 생일이다 아니면 주말 뭐 프라이데이 나이시다 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클럽 가고, 클럽 가고 놀고 하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 새벽 4, 5시 나면 그래도 불 켜져 있어요. 밝아야 아주 밝고 이제 돌아다닐만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쁜 얘기들만 해드리다가 저 오늘 이제 들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보면은 이제 뉴욕에 이제 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쥐, 이게 영수증이에요. 뭐냐면은 그 해충 그런 거 이제 관리해주는 요양회사,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개인 세스코 같은 거, 개인 세스코 회사인데 이분이 한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그 한인 관련 이런 거 찾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집을 처음에 와서 쥐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 서울에 쥐 없잖아요. 쥐 보기 되게 드물어요. 네, 정말 더러운 뭐 공장쥐들이나 아니면 뭐 쓰레기통에서 정말 가끔 보잖아요. 근데 뉴욕 가면은 쥐 보는 게 흔해요. 심지어 룸메이트랑 같이 살 때 뉴욕은 창문이, 아파트가 저희는 옛날에는 가로로 넓잖아요. 그 창문 열기도 되게 크고 문이. 뉴욕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유심히 보세요. 창문이 세로로 되어 있고 좁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여는 거예요, 방식이. 그래서 여름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게 그 스탠딩 에어컨 있잖아요. 막 되게 긴 거. 그래서 막 집에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뉴욕은 그런 걸 함부로 사서 설치를 못해요. 왜냐면 위에 또 뭐 밖에 뭐 그 팬으로 이렇게 열기 빼는 것도 달아야 되고 물 빼는 것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설치 못하고, 아파트는 주로 뭘 달냐면 그 윈도우 이제 창문에 설치형 에어컨을 따로 팔아요. 그래서 뉴욕 가면 이제 홈디포라는 데가 있어요. 홈디포는 이제 집안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팔아요. 왜냐면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DIY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고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차나 집이나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워낙 자기들이 하고 이게 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홈디포 같은 데가 다 따로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에어컨을 팔아요. 창문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LG 에어컨이 있어요. LG. 전자제품은 삼성을 진짜 많이 볼 수 있고, 물론 LG도 많지만 에어컨은 거의 LG 거예요. 그래서 저도 LG 창문형 에어컨을 새 거를 하나 사서 그 이제
이제 설치해주는 분한테 부탁을 하고 설치까지 했는데, 이제 창문에 설치를 하고 창문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양쪽 틈이 좀 남아요. 창문 틈이.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사면 부속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쭉 펼쳐갖고 그 틈까지 막아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바람이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쥐가 어느 정도 만났냐면, 밖에서 제가 그때가 2층이었거든요 벽을 타고 올라와요. 밖에서, 외부에서 타고 올라와서 그 에어컨 설치 옆에 틈 있잖아요. 칸막이로 막아. 거기에 낮에 슬쩍 보면은 햇빛이 비칠 때 그 쥐가 거기서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이렇게 이렇게 손톱을 긁는 게 보여요.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톡 치면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그 정도로 애들이 기어 올라와요. 벽을 타고. 근데 그건 이제 조그마한 애들이고, 큰 애들은 모르겠어요. 기어 올라오는지. 그래서 저는 아예 갈 때 이제 쥐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갔는데,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공법이 다른가 봐요. 건축 공법이 한국이랑. 보니까 벽을 두들겨 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시멘트라서 딱딱해요. 안에 안 비어 있죠. 근데 딱딱 이렇게 녹화하듯이 쳐보면은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서 심지어 옆에 귀를 조용히 대고 들으면 옆집에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 예, 그 정도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안이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안으로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면 걔네가 발톱이 있잖아요. 네 발로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막 타삭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 근데 그게 특히 저녁 때 잘 때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걔네들이 이제 이가 난다던가 하여튼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긁어요, 벽을. 뚫지는 못하는데 긁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타삭. 그리고 저런 게 있어요. 뉴욕 유학생분들 처음 가시면 집을 원베드를 얻건 투베드건 그냥 스튜디오를 얻건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지방 곳곳에 그 구석에 틈새들이 있어요. 바닥 같은데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쥐들이 그런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꾸준히 갉아갖고 틈을 만들어서 거기 나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세스코 같은 업체를 불러갖고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안 돼요. 안 막으면 이제 후회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쥐가 이제 예전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애랑 큰 애가 있어. 큰 애가 이제 렛이라는 애들이에요. 사진은 솔직히 구글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래서 보여드리진 않는데, 걔네들 보면은 근데 쥐들이 겁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업체 불러서 저도 이제 쥐들을 막았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분이 얘기해주는 게 쥐들이 겁이 많대요. 일단 왜냐면 인간이 더 크고, 아무리 구멍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천장에 구멍이 있다, 그래도 얘네가 함부로 뚝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왜냐면 일단 쥐들은 왜 떨어지면은 그 방향 감각을 유지하려고 겁도 많기도 하지만 왜 코너 벽으로 딱 붙어서 벽 따라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유가 이제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니까 그걸 찾는 거고, 그리고 뉴욕 가시면은 왜 상식적으로는 1층이나 반지하에 쥐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게, 이 쥐들은 이제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얘네가 종족 번식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뉴욕은 여행 가보신 분이나 사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공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끄러운 공사나 건물 공사, 지하 공사, 지하철 공사가 많아갖고 드릴 소리가 엄청나게 막 드드드드 하면서, 그 소리, 울리는 소리는 쥐들한테는 저렇게 들립니다.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망한다, 이제 이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종족병실을 엄청 많이 한대요. 왜?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족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보통 1층이니까 표면에서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드릴 소리 때문에 애들이, 이 드릴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위로 올라가요. 자기네들이 이제 통로를 만들어낸다겠죠?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수록 위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쥐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쥐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꼭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같이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영수증이에요. 그때 이제 날짜가 2007년 11월 달이죠. 예, 그때 제가 받은 건데, 지금 뭐 주소나 뭐 그분 뭐 업체나 이런 거는 이게 다 이제 가려놓고, 내용만 보여드리면 개런티가 6개월이에요. 저 날짜 기준으로 이제 2008년 5월까지 이제 개런티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쥐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250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paid. 그러니까 약 한국 돈은 26, 7만원? 26, 7만원이라고 이제 그 돈을 내고 6개월을 방역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6개월이냐면은, 이거 막을 때 보니까 여러 도구도 있는데 그 구멍 안에다가 그 케미컬 캔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독 들어있는 캔디, 걔네가 먹을 수 있게 그걸 먼저 넣어요. 종류별로 있어요. 그것도 뿌려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폼 스프레이라고, 이제 여기는 무스 아시죠? 무스 쭉 짜면 거품 확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대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그거를 뿌려 넣어서 구멍을 다 안 소환까지 충분히 막고, 그 다음에 외곽에 거기다가 절대 뚫을 수 없는 철망이 있어요. 촘촘한 철망. 그거를 다 박아서 막아버려요. 깨끗하게. 그럼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열악하냐면, 이제 오래 그런 걸 먹고 죽어보는 애들은 그 약을 안 먹는데요. 심지어 왜 쥐를 잡아먹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렛이라는 큰 쥐가 작은 뭐 힘없고 이런 다른 종족 쥐들을 뭐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얘네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 자기 그런 이제 어디를 통로를 뚫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 그 케미컬 먹을 게 있어. 캔디를 이제 본 거야. 보고 이제 그게 먹어도 문제가 되는지 없는지 알려고 어린애들 말고 이 가장 나이 든 애들 있죠. 이제 죽어도 뭐 괜찮은 애들, 아니면 뭐 약한 애들, 그런 애들한테 먼저 먹게 이제 하나 봐요. 그래서 걔네가 먹고 문제가 없으면 같이 먹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좋고요. 특히 이제 노련하게 이제 경험이 있는 이제 우두머리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먼저 안 먹어요. 그래서 걔네 같은 애들은 그렇게 이제 머리도 쓰고 되게 조직적이고, 그리고 미국 가면은 오븐이 있잖아요. 오븐 제일 뒤편에 그 무슨 방열판 막이 있나봐요. 근데 그 성분이 쥐들이 되게 좋아하는 성분이야.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이제 오븐 같은 데서 쥐들이 많이 나와요. 잘못하면 꼭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쥐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엌에서 분명 없는데 자꾸 어디 철판 같은 데 위를 이게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오븐 안에 돌아다니는 것 같다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막 이제 그거 소리 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근데 사실 집에 결론은 그때 사실 쥐가 없었어요. 근데 뭐 딴 데서 나는 이제 소리일 수도 있고 노이로즈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보통 오븐도 오븐인데 냉장고 있죠. 얘네가 얼마나 그 배가 고프면 처절해지는 이유가 이제 냉장고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좀 냉장고를 딱 열고 닫을 때
살짝 자석같이 고무로 이렇게 테두리에 쭉 둘러져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힐 때 살짝 붙어 있잖아요. 느낌이 자석같이. 그거를 이제 뜯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먹고 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그분들이 방역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왜 음식점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근데 가면은 한 번은 새벽인가 저녁 때 이제 전화를 받고 가봤대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랩 같은 쥐였는데 걔가 들어가서 음식 재료를 너무 많이 다 먹고 이게 생각을 못 한 거야. 나올 생각을 못 하고 다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가 되잖아. 빵빵해졌는데 빵빵해진 상태로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오는 거서 낀 거예요. 그래서 낀 거를 발견하고 이제 그분이 가서 그거를 이제 뭐 특수장갑 다 끼고 해서 처리를 하는 기억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쥐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끼리 이제 룸메이트이시거나 같이 사시는 분들은 진짜 집에 그런 거 이사 가기 전에 다 알아보셔야 되고 다 확인하시고, 가시기 전에 이제 미리 이런 용역업체, 한국 그 한인들 사이트 통해서 용역업체 번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살려는 데 말고 여자분들, 그러니까 외국이건 한국이건 여성 룸메이트 있는 데한테 집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전분들이 깔끔하게 해놔서 돈을 안 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민감해서. 왜냐면 한국 서울에서도 쥐라는 거 상상을 못하잖아요, 집에서. 근데 뉴욕에 가서 똑같은 집에 사는데 환경은 달라도 쥐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에서. 근데 걔는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지불하고 막아놔야 돼요. 안 막으면 예를 들면 뭐 예서 학교 갔다 와서 자려고 하는데 쥐 돌아다닌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 예전에, 그리고 특히 인종별도 조금 다른데 그리스 남자들이 진짜 경악을 한대요, 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닌데 그분 말로도 이제 용역을 하러 이제 의뢰를 받고 돌아다니면은 한 분은 이제 그리스 이제 건축가 이제 그런 분인데 집에 쥐가 나왔다고 이제 소스라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을 불러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막은 거죠. 다 이제 막아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뭐 주무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 근데 쥐가 징그럽고 사실 더러운 것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자라고 해서 뭐 쥐를 막 잡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장갑 끼고 있으면 팍 잡겠죠. 근데 나왔는데 이게 막 잡기에 또 솔직히 징그럽고, 두 번째로 그게 있어요. 쥐 애들이 더러운 데 살잖아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거 먹고 병균을 갖고 다니니까 얘네가 실수로 만약에 뭐 살짝 잘 물질 않네요, 겁이 많아서. 근데 실수로 긁거나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은 걔네가 무슨 병기로 갖고 있겠어요. 심각한 병이건 경미한 병이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왜? 몸 자체가 다 세균 덩어리니까. 비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에 보면 그렇지만 걔네들 온몸 날릴 때마다 박테리아 다 날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에 뭐 사시는 뉴요커 분들은 워낙 이제 적응이 돼서 쥐봐도 뭐 놀라지 않은데,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고 한국에만 살다가 이제 뉴욕에 유학 가신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업체 명은 밝힐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세스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개인분들을 통해서 쥐를 못 나오게 막아놨다.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학기 중에 이런 일이 터지면 난리 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쥐에 대해서, 뉴욕의 이제 완전 화려한 명과 다르게 이제 더러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팁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